윤정이 할머니는 백화점 바닥을 쓸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제복을 입고 조용히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투명인간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감 없이 흘러다녔지요. 매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명품 가방을 든 고객들과 세련된 정장을 입은 직원들 사이에서 윤정이 할머니는 그저 청소부였습니다. 저기요 할머니, 여기 좀 닦아주세요. 화장품 코너의 박소영 점원이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켰어요. 커피를 쏟았는지 갈색 얼룩이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물걸레를 꺼내 묵묵히 얼룩을 닦기 시작했죠. 진작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손님들이 보시면 안 되는데. 윤정이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박소영은 이미 돌아서서 동료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바람에 흩어진 낙엽처럼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저 할머니 참 불쌍해. 저 나이에 이런 일을 하다니. 윤정이 할머니는 그 말을 들었지만 태연한 척 얼룩을 닦아냈습니다. 75살의 노인이 이런 고급 백화점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것이 어떻게 보일지는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바닥 청소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몸이 아팠습니다. 요즘 들어 무릎이 더 아프고 손가락 관절도 시큰거렸어요. 오늘도 남은 시간 동안 이 넓은 백화점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청소해야 했습니다. 아, 고객님, 이쪽으로 오세요. 새로 들어온 명품 가방 컬렉션을 보여드릴게요. 한 직원이 화려한 옷차림의 고객을 안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윤정이 할머니는 그들의 길을 피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존재감 없이 그림자처럼 물러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죠. 저기 할매, 좀 비키세요. 사진 찍는데 방해돼요. 젊은 여성 둘이 백화점 로비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아무도 그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서도 윤정이 할머니는 혼자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그녀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가끔 눈이 마주쳐도 금방 시선을 돌리곤 했지요.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혼자라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오후 시간 윤정이 할머니는 백화점 6층에 있는 VIP 라운지를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보통 일반 고객들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고급 가구와 조용한 음악 그리고 코너에는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죠. 와, 저 피아노 정말 멋있다. 얼마짜리야? VIP 라운지를 청소하던 다른 청소부 김영철 씨가 물었어요. 듣기로는 3억 원이 넘는데요. 윤정이 할머니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피아노를 볼 때마다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어요. 3억? 세상에, 우리 같은 사람은 평생 벌어도 못 살 물건이네. 김영철 씨가 놀라며 말했죠. 그때 VIP 라운지 담당자인 강민우 매니저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빨리 청소나 하세요. 곧 중요한 고객분들이 오실 거예요. 강민우는 두 청소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이 피아노는 연주용인가요? 아니면 그냥 장식용인가요? 윤정이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한테 그게 왜 중요해요? 그냥 청소나 하세요. 이거 가격이 3억이 넘는 물건인데 할머니 같은 분이 만질 일은 없을 거예요. 강민우의 무례한 말에 김영철 씨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하지만 윤정이 할머니는 그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아픔을 아무도 알지 못했죠.
바닥을 닦으며 윤정이 할머니는 가끔 피아노를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그 검은 그랜드 피아노는 마치 그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윤정이 할머니는 그저 바닥만 보며 청소를 이어갔죠. 그것이 그녀의 현실이었으니까요. 밤 11시 백화점이 문을 닫은 지 한참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직원들까지 퇴근하고 조명이 어두워진 백화점은 마치 다른 세계처럼 고요했어요. 윤정이 할머니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오늘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있었죠.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 그곳으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오늘만 잠깐만. 자신에게 속삭이듯 중얼거리며 윤정이 할머니는 6층 VIP 라운지로 향했어요. 어두운 백화점 안에서 그녀의 발걸음만이 간간히 울렸습니다. 비상등만 켜진 복도를 지나 VIP 라운지 문 앞에 섰죠. 평소라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었지만 이 시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실내를 은은하게 비췄습니다. 그 빛 아래 검은 그랜드 피아노가 마치 거대한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어요. 윤정이 할머니는 천천히 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피아노 앞에 선 윤정이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등에 주름진 피부와 청소로 거칠어진 손가락을 내려다보았어요. 이 손으로 다시 피아노를 칠 수 있을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조심스럽게 피아노 뚜껑을 열었습니다. 흰색과 검은색 건반이 달빛 아래 반짝였어요. 윤정이 할머니의 눈에 순간 눈물이 맺혔습니다. 얼마나 그리웠던 풍경인지 그녀의 손가락이 저절로 건반 위로 움직였어요. 하지만 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건반 위에 손가락을 얹어보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만족했어요. 쇼팽의 녹턴이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젊은 시절 수없이 연주했던 그 곡을 그녀는 지금도 잊지 않았어요. 누구세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윤정이 할머니는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백화점 경비원 이상훈 씨가 손전등을 들고 서 있었어요. 아, 이상훈 씨. 저예요. 청소부 윤정이. 윤정이 할머니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는 행동이 얼마나 이상해 보일지 깨달았어요. 할머니,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세요? 다들 퇴근했는데. 이상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죠. 윤정이 할머니는 황급히 피아노 뚜껑을 닫았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청소하다가 이 피아노가 궁금해서. 윤정이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아졌어요. 이상훈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 가시는 게 좋겠어요. 규칙상 퇴근 후에는 백화점에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요. 이상훈은 생각보다 부드럽게 말했어요. 윤정이 할머니는 안도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피아노에 마지막으로 눈길을 주고 윤정이 할머니는 VIP 라운지를 나왔어요. 이상훈은 그녀의 뒷모습을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청소부 할머니가 왜 이 시간에 피아노 앞에 있었던 걸까? 하지만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일을 계속할 뿐이었죠. 다음 날 윤정이 할머니는 평소와 같이 백화점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젯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접어두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열정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윤정혜 씨, 오늘은 1층부터 3층까지 맡아주세요. 청소팀장 김기철 씨가 오늘의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윤정희 할머니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에게는 거절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청소부는 누구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청소 카트를 밀며 1층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조금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난 것처럼요. 1층 로비,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고객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조용히 구석에서 바닥을 닦았어요. 그때 군더더기 없는 한 남자의 발걸음이 그녀 앞에 멈췄습니다. 어젯밤에는 죄송했어요. 이상훈 경비원이었습니다. 그는 낮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윤정이 할머니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죄송합니다. 퇴근 후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데. 윤정이 할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러나 이상훈의 다음 말에 그녀는 놀랐습니다. 혹시 피아노 치실 줄 아세요? 이상훈의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젯밤 그 모습에서 무언가를 느꼈던 거예요. 윤정이 할머니는 말을 고르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그냥 옛날에 조금.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과거의 이야기는 너무 아팠으니까요. 이상훈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어요. 윤정이 할머니는 다시 청소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멜로디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어요. 쇼팽, 리스트, 베토벤. 한때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났던 선율들이 기억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백화점은 여름 시즌 특별 세일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어요. 직원들은 새 상품을 진열하고 마케팅팀은 화려한 포스터를 붙이고 있었죠. 윤정이 할머니도 평소보다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곳곳에 늘어난 쓰레기와 흘린 음료수 자국을 치우느라 허리가 더 아팠어요. 윤정혜 씨, 오늘은 VIP 라운지도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중요한 손님들이 오신대요. 김기철 팀장이 말했습니다. 윤정희 할머니는 조금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VIP 라운지는 그날 이후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피아노가 있는 그곳에 가면 자신의 마음이 또 흔들릴까봐 걱정됐죠. 알겠습니다. 곧 올라가겠습니다. 윤정희 할머니는 청소 도구를 챙겨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직원용 엘리베이터는 항상 혼잡했기에 그녀는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죠. 그저 투명 인간처럼 존재할 뿐이었어요. 6층 VIP 라운지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별 고객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윤정희 할머니는 조용히 한쪽 구석에서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럼 2시에 뵙겠습니다. 박 회장님께서 매우 중요한 분을 모시고 오신다고 하셨으니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주세요. 강민우 매니저가 전화를 끊으며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윤정희 할머니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만 저 멀리 있는 피아노로 향했어요. 검은 그랜드 피아노는 오늘따라 더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희 할머니의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어요. 청소를 하면서도 그녀의 귀에는 피아노 선율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저기 좀 닦아주세요. 음료를 쏟았어요. 젊은 직원 하나가 소파 앞을 가리켰습니다. 윤정희 할머니는 황급히 그쪽으로 향했어요. 소파 앞 테이블에 커피가 쏟아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천을 꺼내 닦기 시작했죠. 깨끗이 닦아주세요. 곧 중요한 손님이 오실 거예요. 직원은 그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윤정희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커피 얼룩을 닦았어요.
고급스러운 대리석 테이블이 다시 본래의 빛을 찾았죠. 청소를 마치고 나서 윤정이 할머니는 잠시 쉬었습니다. VIP 라운지 한쪽 구석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피아노에 머물렀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그곳으로 향했어요. 그거 만지면 안 돼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윤정이 할머니는 흠칫 놀랐습니다. 강민우 매니저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먼지를 닦으려고. 윤정이 할머니는 변명을 했지만 강민우의 표정은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청소는 피아노를 제외하고 해주세요. 저희가 전문가에게 관리를 맡기고 있으니까요. 할머니 손으로 닦다가 망가뜨리면 어쩌려고요. 강민우의 말에는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다시 청소 카트로 돌아갔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런 무시에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2시가 되었습니다. VIP 라운지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도착했어요. 고급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성과 젊은 여성 몇 명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구석에서 청소를 이어갔어요. 박 회장님, 오늘 특별히 모시고 오신다는 분은 언제 오시나요? 강민우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박 회장이라 불린 남성은 미소를 지었어요. 조금 있으면 오실 겁니다. 미국에서 온 사업 파트너인데 음악을 매우 좋아하셔서 잠시 이 라운지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강민우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으니까요. 혹시 저 피아노도 시연해 보고 싶다고 하셨나요? 강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 회장은 피아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마도요. 월터 스미스 씨는 클래식 음악 애호가거든요. 피아노 연주를 들으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 말에 강민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피아노를 연주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혹시 우리 직원 중에 피아노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강민우가 주변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박 회장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스미스 씨. 지금 로비에 도착하셨군요. 곧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 회장은 강민우를 바라보았어요. 스미스 씨가 도착했습니다. 아마 곧 피아노 연주를 듣고 싶다고 하실 텐데 어떻게 하죠?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청소하던 윤정이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제가 한번 쳐볼까요? 다음 장을 이어서 작성할까요? 미음을 입력하시면 사장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방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윤정이 할머니에게 향했어요. 강민우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죠. 할머니가요? 농담하시는 거죠? 강민우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묻어났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윤정이 할머니가 피아노를 친다는 생각은 그들에게 웃음거리였습니다. 저 옛날에 조금 쳤어요. 윤정이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없었지만 어딘가 결연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할머니, 이건 3억이 넘는 그랜드 피아노예요. 장난감이 아니라고요. 강민우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때 박 회장이 윤정이 할머니를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한번 쳐보시겠어요? 지금 다른 대안도 없는 것 같은데. 박 회장의 말에 강민우는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대할 수 없었어요. 박 회장의 제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회장님, 청소부가 저 고급 피아노를
박 회장은 손을 들어 강민우의 말을 막았습니다. 괜찮아요. 한번 기회를 드려봅시다. 어차피 스미스 씨가 도착하기 전에 간단히 테스트해 볼 수 있잖아요. 윤정희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어요. 몇십 년 만에 다시 피아노 앞에 선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정희 할머니는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피아노 쪽으로 걸어갔어요. 직원들은 조소를 띄운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이것이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피아노 의자에 앉은 윤정희 할머니는 잠시 건반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그리웠던 순간인지 그녀의 손가락이 저절로 건반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첫 음이 울렸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변했어요. 윤정희 할머니의 손가락에서 흘러나온 음은 맑고 깊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감정이 묻어있는 소리였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서 조소가 사라졌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윤정희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민우의 입이 벌어졌어요. 윤정희 할머니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쇼팽의 녹턴 작품 9번이 VIP 라운지에 울려 퍼졌어요. 부드럽고 애절한 멜로디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연주는 완벽했어요. 마치 평생 피아노만 쳐온 사람처럼 모든 음표가 정확하고 감정이 풍부했습니다. 윤정희 할머니의 눈을 감았다가 뜨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는 주름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녀는 다시 젊은 시절의 자신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박 회장은 감동한 표정으로 연주를 들었습니다. 직원들은 충격을 받은 듯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이 청소부 할머니가 도대체 누구인 거지? 그때 VIP 라운지 문이 열렸습니다. 금발의 외국인 남성과 안내 직원이 들어왔어요. 바로 월터 스미스 씨였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연주를 듣다가 감탄했어요. 매그니퍼선트, 멋지군요. 윤정희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방문객에 놀라 연주를 멈추려 했지만 스미스 씨가 손을 들어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플리즈, 컨티뉴. 제발 계속해 주세요. 윤정희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연주를 이어갔어요. 이번에는 리스트의 사랑의 꿈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어요. 스미스 씨는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연주를 감상했어요. 백화점 안의 다른 소리들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윤정희 할머니의 피아노 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스미스 씨가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곧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따라서 박수를 쳤어요. 윤정희 할머니는 피아노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Where did you find this incredible pianist? 이런 훌륭한 피아니스트를 어디서 찾으셨나요? 스미스 씨가 박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박 회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윤정희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사실은 우리 백화점에 말을 끝맺지 못한 채 박 회장은 윤정희 할머니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디서 피아노를 배우셨나요? 스미스 씨의 통역사가 윤정희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윤정희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옛날에는 연주자로 활동했어요. 그녀의 말에 직원들 사이에서 놀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청소부 할머니가 피아니스트였다고? 어느 학교에서 배우셨나요?
어떤 무대에 서셨나요? 호기심에 찬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했어요. 그때 VIP 라운지 한쪽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젊은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윤정이, 혹시 윤정이 피아니스트 아니세요? 여기 인터넷에 나오는데요. 모든 시선이 그 젊은 직원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지금 검색해 보니까 30년 전에 활동했던 피아니스트 윤정의 선생님이 계셨어요.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도 하셨고 유럽 투어도 다니셨대요. 직원이 휴대폰 화면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젊은 시절의 윤정이 할머니가 무대 위에서 활짝 웃고 있는 흑백 사진이 나왔어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그랜드 피아노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피아노 여왕이라고 불렸대요.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입상했고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협연도 여러 번 했다고. 강민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윤정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충격을 받은 듯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그녀를 무시했는지를 생각하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월터 스미스 씨는 통역을 통해 이 상황을 듣고는 더욱 흥미로워 보였어요. 인크레더벌, 어떻게 이런 거장이 여기서 청소를 하고 계신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군요. 윤정이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어요. 그건 오래된 이야기예요. 박 회장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윤정이 할머니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아픔이 담겨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숨기고 싶었으니까요. 직원들은 숨죽인 채 그녀의 이야기를 기다렸어요. 그동안 무시했던 청소부 할머니의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20년 전 유럽 투어 중이었어요. 독일에서 마지막 공연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기억을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비행기를 놓치면 안 된다며 서두르던 남편과 딸아이. 그날 폭우가 내리고 있었지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방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녀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남편과 딸은 그 자리에서, 그리고 저는 두 손에 큰 부상을 입었어요. 6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예전처럼 섬세한 연주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수술 흔적이 남아있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피아노를 만질 수 없었어요. 만질 수는 있어도 예전처럼 연주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컴백을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시는 무대에 설 수 없었어요. 윤정이 할머니의 이야기에 방 안의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강민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음악을 버리고 피아노를 버렸어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청소부로 일하게 된 거예요. 말을 마친 윤정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옛날 이야기를 꺼내서. 그때 월터 스미스 씨가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존경의 눈빛으로 윤정이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요 뮤직 터치트 마이 솔. 당신의 음악은 제 영혼을 감동시켰습니다. 비록 상처받은 손이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군요. 통역을 들은 윤정이 할머니는 감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Would you play for us AGAIN? 다시 한번 연주해 주시겠어요? 윤정이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 없이 자신감 있게 건반 위에 손을 올렸어요. 드뷔시의 달빛이 라운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투명하고 맑은 음색이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윤정이 할머니의 손가락이 이전보다 더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그녀의 영혼이 깨어난 것 같았어요. 연주가 끝나고 스미스 씨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감동과 존경이 가득했어요. 윤정이 할머니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무례했는지. 강민우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윤정이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모든 것을 숨기고 싶었으니까요. 박 회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윤 선생님, 정중히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저희 백화점에서 특별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혹시 선생님께서 짧은 연주회를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윤정이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연주회라니, 30년 만의 무대라니, 저는 이제 그런 무대에 설 실력이 안 됩니다. 손도 많이 굳었고, 박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들은 연주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와 음악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윤정이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작은 불씨가 켜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백화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윤정이 할머니를 볼 때마다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더 이상 그녀를 청소부 할머니로 부르지 않고 윤 선생님이라고 존중을 담아 불렀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윤 선생님, 이번 주말 공연 포스터가 완성됐습니다. 한번 봐주시겠어요? 마케팅팀 이수진 팀장이 윤정이 할머니에게 포스터를 보여주었습니다. 포스터에는 피아니스트 윤정이의 특별 귀환, 무대라는 제목과 함께 젊은 시절 윤정이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는 이제 프로 피아니스트가 아닌데. 윤정이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수진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소문이 퍼져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계세요. 옛 제자분들도 몇 분 연락이 왔다고 해요. 윤정이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자들이라니. 그녀가 가르쳤던 학생들은 이제 중년이 되었을 테지요. 그들이 아직도 그녀를 기억하고 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말요? 제가 아직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윤정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특히 김태희 교수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서울대학교 음대교수로 계신데 선생님의 제자라고 하셨어요. 윤정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김태희? 그녀가 가장 아꼈던 제자 중 한 명이었지요. 음악에 대한 열정과 재능이 뛰어났던 아이였습니다. 태희가 정말 교수가 됐군요. 항상 그 아이는 남다른 재능이 있었어요. 추억에 잠긴 윤정이 할머니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세월이 지났지만 제자들과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어요. 윤 선생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김태희 교수님께서
혹시 공연에서 함께 연주할 수 있냐고 물어오셨어요. 내 손을 위한 피아노 곡을 준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제자와 함께 연주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요. 태희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녀의 말에 이수진은 기뻐했습니다. 이제 주말 공연은 더욱 특별해질 것이었어요. 윤정이 할머니는 백화점 6층 VIP 라운지에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어요. 백화점은 그녀에게 일주일간의 휴가와 함께 연습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았어요. 수술 후유증과 세월의 흔적으로 관절이 뻣뻣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이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아직 부족해. 더 연습해야 해. 그녀는 자신에게 중얼거렸어요. 젊은 시절에 완벽했던 기교는 이제 없었지만 그 대신 삶의 깊이와 감정이 그녀의 연주에 묻어났습니다. 연습 사흘째 되는 날, 김태희 교수가 백화점을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우아한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윤정이 할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 맞으시죠? 김태희는 윤정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둘 사이에는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사제 간의 인연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태희야, 너 정말 훌륭한 음악가가 됐구나. 윤정이 할머니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포옹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선생님께서 갑자기 사라지셔서 다들 걱정했어요. 찾으려고 했지만 김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해, 태희야. 모든 걸 잊고 싶었단다. 음악도 피아노도 너무 아팠거든. 김태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선생님의 비극적인 사고 소식을 들었었어요. 이제 다시 연주하신다니 정말 기적이에요. 함께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이 영광입니다. 두 사람은 곧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김태희가 준비한 곡은 모차르트의 내 손을 위한 소나타였어요. 두 사람의 호흡은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았습니다. 마치 세월이 멈춘 것처럼요. 선생님, 손가락 움직임은 조금 느려지셨지만 음악성은 더 깊어지셨어요. 이런 깊이는 젊은 피아니스트들에게서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김태희의 진심 어린 칭찬에 윤정이 할머니는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음악에 대한 열정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어요. 백화점 직원들은 이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특히 강민우 매니저는 이전에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생각하며 깊이 반성했어요. 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강민우는 용기를 내어 윤정이 할머니에게 다가가 사과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강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이번 공연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돕겠습니다. 정말 멋진 무대가 될 거예요. 이렇게 모두의 관심과 도움 속에서 주말 공연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었습니다. 백화점은 1층 로비에 특별 무대를 설치했어요. 고급스러운 그랜드 피아노가 무대 중앙에 놓였고 100여 개의 좌석이 마련되었습니다. 공연 전날 밤 윤정이 할머니는 혼자 VIP 라운지에 남아 마지막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은 이제 더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모든 곡을 완벽하게 연주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만의 감성으로 충분히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공연 당일 백화점 1층 로비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백화점 직원들, 고객들은 물론이고 음악계 인사들과 언론사 기자들까지 자리를 메웠죠. 30년 전 한국의 대표 피아니스트였던 윤정희의 복귀 소식은 음악계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분장실에서 윤정희 할머니는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더 이상 청소부 유니폼이 아닌 품위 있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김태희가 스승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선생님, 기억하세요. 음악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을 전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이야기, 선생님의 삶이 담긴 연주라면 모두가 감동할 거예요. 그 말에 윤정희 할머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공연 시작 10분 전 백화점 지배인이 찾아왔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셨습니다. 심지어 몇몇 유명한 음악가들도 오셨어요. 로비에 마련된 무대, 조명이 서서히 밝아졌죠. 백화점 지배인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저희 백화점에서 특별한 분을 모시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30년 전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로 세계를 누비셨던 윤정희 선생님께서 오늘 다시 무대에 서십니다. 윤정희 할머니는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갑자기 과거의 기억이 그녀를 덮쳤어요. 콘서트홀의 화려한 조명, 관객들의 박수 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라졌던 그 비극적인 날.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윤정희 할머니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아 쇼팽의 녹턴 작품 9번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가락이 조금 뻣뻣했지만 곡이 진행될수록 연주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단순한 선율이 아닌 그녀의 인생과 아픔과 희망이 담긴 이야기였어요. 객석에서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음악에 빠져들었어요. 백화점 직원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 번째 곡으로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가 이어졌어요. 윤정희 할머니의 연주는 점점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이라이트는 김태희와의 듀엣 연주였어요. 두 대의 피아노가 무대에 놓였고 스승과 제자가 나란히 앉아 모차르트의 내 손을 위한 소나타를 연주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드뷔시의 달빛을 선택했어요. 윤정희 할머니는 연주 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곡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남편과 딸에게, 그리고 제게 다시 음악을 선물해준 모든 분들께. 그녀의 연주는 마치 천상의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투명하고 맑은 음색이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객석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죠. 연주가 끝나고 윤정희 할머니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박수는 몇 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윤정희 할머니는 지친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행복으로 빛났어요. 그녀는 다시 음악을 찾았고 다시 자신을 찾았습니다. 공연 후 일주일 백화점은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윤정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져 청소부에서 다시 피아니스트로라는 제목의 기사가 여러 매체에 실렸어요. 윤정희 할머니는 여전히 청소부였지만 모두가 그녀를 존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강민우 매니저가 지배인실로 그녀를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지배인뿐만 아니라 박 회장, 임원들, 김태희 교수까지 모여 있었죠. 선생님께 제안이 있습니다. 백화점 6층에 윤정희 음악 라운지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피아노 연주와 젊은 음악가들을 위한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태희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많은 음악 전공 학생들이 선생님께 배우고 싶어 합니다. 선생님의 인생 이야기와 음악적 지혜는 그들에게 큰 가르침이 될 거예요. 깊은 생각 끝에 윤정이 할머니는 수락했습니다. 한 달 후 윤정이 음악 라운지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어요. 개관식에는 음악계 인사들, 젊은 음악도들, 백화점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30년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음악은 결코 저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제 경험과 음악을 젊은이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쇼팽의 폴로네이즈를 연주했습니다. 그녀의 연주는 이전보다 더 자신감 있고 자유로웠어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강민우는 그녀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윤 선생님, 저희에게 큰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선생님 덕분에 모두가 변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 딸, 이제 다시 피아노를 치게 되었어. 이번에는 끝까지 계속할게. 윤정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반전이 아닌 꿈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한 인간의 용기와 희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고 있었어요.